한국과 중국의 경기는 한국인이라면 보지 않을 수 없는 재밌는 경기인데요. 그와 더불어 어제 있었던 한국 대 중국 경기는 조금 더 특별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3차 예선으로 진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에 어떻게든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런 간절한 상황과는 다르게 중국 축구대표팀은 긴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만만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팡하오 선수는 감독의 말을 신뢰하는 것으로 보이며 감독님이 상대에 대해 자신감을 갖는 게 우선이라고 하셨다. 우리가 한국전에서 득점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가 본선에 진출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다 라며 자신있다는 속내를 비쳤죠. 이런 인터뷰를 한 것은 팡하오 선수만이 아니었는데요. 셰원넝 선수도 한국 선수들도 사람이니 실수를 할 것이다. 우리가 그 실수를 잡는다면 승산이 있다 라며 한국을 상대로 승리하겠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 다른 선수들 또한 긍정적인 내용의 인터뷰를 연거푸했는데요. 정작 인터뷰를 듣는 중국 팬들은 선수부터가 자신들의 실력이 어느 수준인지 모른다며 답답해하는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브랑코 이방코비치 중국 축구대표팀 감독 역시 한국전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는데요. 한국에 관광하러 온 것이 아니다. 한국팀은 월드컵에 계속 출전한 강팀이지만 우린 자신감이 있다. 놀라게 해주겠다. 역시 세뇌의 힘은 대단한 것일까요? 이번에도 중국 대표팀에게 정신 차리라고 할 줄 알았던 중국인들은 인터뷰마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자 여론이 다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감독까지 이렇게 말을 하니 기대해볼 만하다며 하나 둘. 중국 대표팀처럼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인데요. 그리고 이런 상황은 현장에서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에서만 21매체, 40명의 기자가 취재를 신청했으며 중국에서 파견한 자체적인 방송 인력까지 포함하면 방송을 위해 찾아온 인력만 60명이 넘는다고 하죠. 이 정도의 현지 중계 전문가와 스태프까지 파견한 것은 중국이 처음임을 밝혔습니다. 심지어는 중국 팬들 또한 역대급 규모였는데요. 이번 경기에 배정된 중국 원정석이 3,300석이 일괄 구매되었으며 중국 유학생들도 개인적으로 참석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죠. 다른 2차 예선전이었던 싱가포르전 및 태국전에서는 각각 100여 명 정도의 원정 팬들이 현장을 찾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중국인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경기를 앞둔 기자회견에서 중국 대표팀 감독은 특히 손흥민 선수를 막을 방법으로 팀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했다고 밝혔는데요. 손흥민 선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궁금해한 것은 중국뿐만이 아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궁금증의 해결은 경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내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중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선택한 방법은 두 줄 수비였습니다. 감독의 인터뷰처럼 한국을 깜짝 놀라게 만들 만한 방법이었는데요. 공격보다는 수비에 집중한 전략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었던 만큼 어떻게든 0대0 무승부로 경기를 끝내겠다는 중국의 강한 의지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수비에만 신경 썼던 것은 아닙니다. 소림축구라는 별명이 붙은 중국 대표팀답게 이번에도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향해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고자 한 것이죠. 이 정도면 몸싸움을 하러 온 것인지 축구를 하러 온 것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정작 중국으로 귀화한 페이난도 선수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진 격으로 어리둥절한 상황을 직접 눈으로 봐야만 했죠. 이러다가 귀화한 선수마저 중국팀에 질려서 브라질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이에 이강인 선수가 보내는 좌우 횡단 패스와 창조적인 침투 패스를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 등이 연결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압박 공격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비를 뚫는 것은 어려움이 컸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시도했던 프리킥이 실패로 돌아가며 중국의 속셈처럼 무승부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 커졌습니다. 특히나 귀화 선수와 위구르의 공격수를 앞세운 기습 공격은 그동안 수비만을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전반전은 0대0으로 끝이 나고 말았는데요. 한국 축구대표팀은 포기하지 않았고 후반전에서 김도훈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은 중국 수비를 흔들기 위해 주민규 선수를 투입시키게 됩니다. 이는 탁월한 선택이었으며 중국을 압박하는 것에 더 탄력이 붙어갔는데요. 꾸준히 빌드업을 쌓아갔던 한국 대표팀은 중국의 수비가 흔들린 틈을 타 이강인 선수가 등장하여 후반 16분에 선제골을 터뜨리게 됩니다. 이 골의 시작도 이강인 선수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왼쪽 측면에 있던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하자 중국 수비수들의 시선이 손흥민 선수에게 꽂히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제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슈팅을 날릴 줄 알았던 손흥민 선수는 예상을 뒤엎고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공은 황인범 선수를 향해 날아갔으나 아쉽게도 그의 발에 맞지 않았는데요. 이에 중국 선수들이 안도하는 틈을 타 이강인 선수가 뛰어들어 마무리를 통해 선제골을 완성시키게 되었습니다. 한국 선수들도 사람이니 실수를 하지 않겠냐던 한 중국 선수의 말이 생각나는 순간이었는데요. 인터뷰에서 당당하게 한국 선수들도 할 거라는 실수를 본인들이 한 것도 모자라 골을 건네주게 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되었죠. 자신만만하던 인터뷰와는 정반대되는 상황에 중국 팬들은 아연실색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급해진 중국 대표팀은 3차 예선을 위해서는 무승부라도 만들어야만 했기에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골망은 열리지 않았는데요. 이유를 떠나서 무조건 이겨야 한다 라고 밝힌 손흥민 선수의 말처럼 한국 대표팀은 전혀 봐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중국은 단단해진 한국의 수비가 답답했던지 손흥민 선수를 특히나 더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무슨 지시라도 받은 듯한 팡하오 선수의 행동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경기 당시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 우측 진영에서 패스를 받아 골을 차려고 했는데요. 이때 팡하오 선수가 다가오더니 경기와는 관련 없이 손흥민 선수에게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에 손흥민 선수는 어떤 방어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그라운드에 쓰러져 고통을 호소하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다른 선수들에 비하여 헐리우드 액션을 잘 하지 않는 손흥민 선수였기에 한동안 일어나지 못한 행동은 팡하오 선수가 얼마나 스포츠맨으로서 양심이 없는지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에 지켜보던 주심조차 곧장 옐로카드를 꺼내며 매너 없는 모습을 질타했는데요. 이런 모습마저 손흥민 선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고안했던 것일까요? 하지만 이런 무차별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1-0으로 한국은 승리를 차지하게 되어 조별 1위로 3차 예선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경기 종료 후 후련하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유종의 미를 거둔 것 같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김도훈 임시감독 체제가 끝나가는 대표팀의 상황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고 안전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달리 중국 진영의 분위기는 말이 아니었는데요. 특히 중국 기자들은 현재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은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무승부라도 만들어냈어야 했다. 이런 상황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우레이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한데 중국 선수들 중에는 대체자가 없는 것인가? 등 이방코비치 감독을 향해 공격뿐만 아니라 중국 대표팀 선수들을 비난하느라 여념이 없었는데요. 정작 이방코비치 감독은 중국과 한국의 경기는 높은 수준에서 치러졌다. 한국은 세계에서도 강팀으로 꼽힌다라며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최근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좋은 선수들이 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면 아시아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선수들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과 중국이 다르다는 것을 암시했는데요. 한국은 겉으로는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면 모두 그 목표를 향해 따른다. 하지만 중국은 겉으로는 하나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진심으로 하나가 되도록 뭉치게 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작업이다. 앞으로 이 작업에 몰두할 예정이다. 이건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므로 선수들에 대한 질타는 삼가기 바란다. 면서 최대한 돌려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의 응원 문화와 중국 응원 문화 또한 짚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한국도 중국처럼 축구에서 지게 되면 질타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재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오히려 이겼을 때보다 졌을 때 더 박수를 치며 수고했다고 이야기해준다. 한국 선수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뛰는 것이다. 이기고 지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자신을 온전히 응원해주는 팬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승패에 모든 것이 초점이 가 있기에 열심히 뛴 선수들을 무시하는 발언도 종종 한다. 축구를 사랑하기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선수들도 사람이기에 존중해줘야 한다. 이를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종료하고 자리를 떴는데요. 그 와중에도 선수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터뷰 내용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면서 패닉에 빠뜨렸는데요. 화가 난 것인지 해당 발언을 아예 빼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중국에는 이런 화도 억누를 수 있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한국과의 경기를 못해도 무승부로 이뤄내야 3차 예선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예상을 뒤엎고 한국과 함께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태국과 싱가포르전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태국은 승점 5점에 골 득실 -2를 기록 중이었습니다. 싱가포르를 상대로 3골차 이상으로 이긴다면 2위를 탈환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기에 태국 또한 2위를 위한 박차를 가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싱가포르와의 경기에서 3대1로 마무리하며 2골 차의 승리를 거두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중국과 태국은 8점으로 승점이 동률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골득실 0과 다득점에서도 9골로 같았습니다. 상대 전적까지 확인한 결과 1승 1무로 중국이 앞선 상황이었기에 2위로 올라서 3차 예선행 티켓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덕분에 중국은 올림픽 본선 진출에 대한 희망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중국을 상대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큰 부상을 입지 않았던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3차 예선전에서도 우리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부상이 없기를 바라며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